이것도 사실은 러너 캐퍼 문제니까 사실은 여기 다룰 필요가 없어요. 우리 상하고 이제 좀 다룰 수 있죠. 파트너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러너 캐퍼가 거기에 있느냐, 보게 되면 넓게 해석하면 리셉셔니스트가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불법이죠. 법인데 섹션 52를 우리가 적용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넓게 해석하면 되죠. 우리가 시간 있을 땐 섹션 52를 우리가 거기에 적용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52를 굳이 우리가 적용할 필요 없다. 그 대신 우리가 섹션 64를 크게 넓게 할 필요가 있죠. 우리 얘기했던 우리가 리걸 다큐먼트 어시스턴트에 의한 셀프 헬프 서비스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LLP죠. LLP 업무하고 가장 만나는 거죠. LLP 업무하고 가장 일치되는 업무를 65죠. 항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리걸 다큐먼트 어시스턴트라는 뜻은 뭘까요? 이 파트너십에서 뭘 제공하는 자일까요? 어떤 보상을 목적으로 어떠한 셀프 헬프 서비스를 공중에 대해서 제공하는 자다. 뭐 그건 뭘까요? 나홀로 소송을 위해서 하는 자죠. 나홀로 소송을 하는 자에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64항이 이제 A항이 적절한 우리 업무 중에 하나죠. LLP에서 하는 중요한 리셉셔니스트가 하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죠. 지금 이 조항 자체가 왜 돼 있죠? 자, 62조, 52조, 51조, 25조가 지금 어떻게 돼요? 프로비전 콜롬비아 프로비전 코드라는 법령인데 여기에 특히 법률 행위, 법률 업무를 하는 사항들이 25조에 되어 있고, 특히 여기에 Selection of Form Strategy가 바로 법률 업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25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25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은 뭘까요? 바로 위의 내용이 64조의 이런 법률 행위 내용이 여기에 해당된다 보면 되겠어요. 그죠? 해당된다. 파트너십의 리걸 다큐먼트 어시스턴트도 결국은 법률 행위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단순하게 이제 비서 업무라든지 리셉셔니스트 서비스에 국한한다 그러면 뭐 적용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관계 없죠. 우리는 거기에 이런 내용하고 관계 없어요. 비서나 우리가 리셉셔니스트의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고 법률과 관련된 우리가 업무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 B항에 64조 B항에 보게 되면 64조 B항에 보게 되면 자, 셀프 헬프 서비스라는 건 뭐냐? 우리가 아까 슐랩이라는 우리 LLP가 있지만 여기서 하는 뭐 업무죠. 리걸 다큐멘트의 업무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나홀로 소송에서, 그죠? 특별한 어떤 지시에 따라서 어떤 법률 문서를 완성하는 자, 그죠? 우리 이제 해당되겠죠. 여기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Journal Published Factual Information, 그죠? 이런 특히 이제 나홀로 소송에 참가하는 자에게, 그죠? 그러한 Factual Information 관련된 주는 것은 등록할 필요가 없다 되어 있지만, 하여튼 여기서 볼까요? B도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보면 Written Approve by an attorney, 변호사에 의해서 작성되고 승인된 사실적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selection of form 자체가 결국은 그걸 셀렉션 하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로 릴레이트 서비스 중에 하나고, 수행이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겠죠.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그 자체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셀프 서비스의 B항에 64 B항 2, 그죠? 2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뭐 여기서 보게 되면 단지 factual information을 공표하는 것 자체는 등록이 필요 없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로 보게 되면 이런 업무를 하는 자는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것도 같은 얘기죠. 똑같이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자에게 스스로 소송을
하는 자에게 그러한 법 문서를, 그죠? 법적인 문서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법적인 문서를 또 파일링하는 거죠. 등록, 파일링하는 거. 이런 거, 나홀로 소송에 필요한 자. 이게 바로 이제 셀프 헬프 서비스의 우리와 관련된 문제가 1, 2, 3, 4까지 다 이제 포함된다는 얘기죠. 셀프 헬프 서비스에. 그 다음에 이제 리걸 다큐먼트 어시스턴트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나왔죠. LLP에서 리셉셔니스트가 이 업무까지 포함되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이제 법령이니까 이건 자, 이게 리걸 다큐먼트 어시스턴트예요. 자, 이거 봅시다. 자, 파트너십에서 고용된 자, 특히 이제 리걸 다큐먼트 어시스턴트죠. 고용전달 포함됨으로써 특히 그 보상을 목적으로 셀프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단 뭐라 했어요? 뭐뭐 하지 않는 이상은 등록하면 돼. 등록하면 되죠. 그건 등록이 필수 조건이에요. 64 그죠? 이거 뭐 돼요? 자, 64B BC에 그죠? 64의 C자 그죠? C죠. 64C의 리걸 다큐먼트 어시스턴트의 등록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을 목적으로 이런 업무를 하는 경우는 당연히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언리스를 읽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등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레지슬레이션을 딱 적어야지 또 적고. 그러니까 이 MPT와 관련된 문제가 만만한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그냥 곳곳에 하나만 좀 모르는데 지금 우리는 세 가지가 돼 있어요. 첫 번째 완성이고 두 번째죠, 이건. 그 다음에 등록 조건이 있어요. 자, 65년 등록이 돼 있어요. 자, 등록해야 된다 돼 있죠. 리걸 다큐먼트 어시스턴트는 등록하도록 돼 있어요. 카운티 클락에 등록해야 된다. 주 사무소가 있는 카운티 사무소에 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게 섹션 65. 그 다음에 66조는 뭘까요? 이런 솔리스테이션, 마케팅 그 요구사항 있죠. 자, 요구. 특히 이제 어떤 경우가 불법이냐? 리걸 다큐먼트 어시스턴트가 사람이 혹은 전화로 미래에 그죠? 미래에 클라이언트한테 우리가 서비스나 계약을 목적으로서 그죠? 하는 것은 이제 불법이다 얘기죠. 불법이다. 여기서 볼까요? 불법이야. in-person telephonic solicitation 하면 불법인데 단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리걸 서비스 어시스턴트가 오랄리 구두로 돼 있어요. 구두로 명백하게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말하기 전에 또 인사하기 전에 다음 같은 사항을 하는 경우는 예로 한다 돼 있어요. 자, 그럼 뭘까요? 등록 조건이 있죠? 첫째 등록 조건이고, 두 번째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불법이지만 보상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다음에 네 가지 요건만 갖추면 불법이 아니야. 뭘까요? 첫 번째, 자, 콜로에 대한 소위 솔리스테이션 상대방에 대한 우리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밝혀야 되겠죠.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LLP의 회사 이름을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변호사가 아니다. 또 리걸 다큐먼트 어시스턴트로서 파트너십에 있으면서 또 로펌도 아니고 또 법원에서 당신을 변호하지도 않고 또 그죠? 법률상 뭘까요? 또 당신의 법적인 권리를 또 변호하지도 않고 오로지 그냥
문서죠. 법률 문서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알려주는 경우는 보상을 목적으로 영업을 해도 등록만 하면 오케이라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면 이거 보고 이제 다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알아야 되잖아요. 알았어요, 민지 씨? 알았죠? 야, 됐어. 야,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6, 6, 7, 요 조항을 이제 보게 되면 뭐로 또 되나요? 자, Legal Document Assistant에 자, 금지행위가 또 있어요. 금지행위. 요건 금지행위는 뭘까요? 이제 리셉셔니스트한테 업무를 하더라도 듀티가 있잖아요.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들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지 못한다. 불법이다. 불법이라고 되어 있죠. 불법. 이 법령은 법령이에요. 법령. 앞에 거는 뭘까요? 코드야. 코드는 뭘까요? 윤리강령. 변호사에 대한 윤리강령. 요거는 법률이에요. 법률로 규제하는 거죠. 자, 어떤 경우일까요? Selection of form strategy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 당연하게 앞에 이제 못 하도록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예외 규정이 위에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모호가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 특히 selection form and strategy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목적으로 보상을 목적으로 업무를 하는 건 67조에 거린다는 뜻이죠. 그죠? 67조에 따라서 이게 unlawful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디로 가죠? 법원에? 어느 법원으로 가죠? 가정법원가요? 이게 금지 행위가 나왔다면 형벌이죠, 형벌. 형사법정으로. 형법이죠. 형법과 관련된 문제. 앞에의 코드가 잘못돼서 이제 징계받게 되면 민사로 해결되잖아요. 민사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렇게 법률이 위반하는 경우는 형사법정으로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자, 롤 릴레이트 서비스 관련해서 특히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롤 릴레이트 서비스죠. 특히 이제 여기 오피니언이 있어요. 오피니언이 롤 릴레이트 서비스와 관련해서 뭐냐? 특히 리걸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고 똑같아요. 이게 모호가로서 모호가의 법률 행위로서 금지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논노유에 하더라도 앞에 법률이 다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내용 이제 종원보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롤 릴레이 서비스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편의를 돕기 위해서 롤 릴레이 서비스라는 게 뭐냐, 논노유에서 하는 경우로서 특히 소셜 워커가 카운슬링 하는 거, 텍스 어드바이스 하는 거, 어카운터가 회계사가 텍스 플래페어, 그 다음에 스톡 브로커죠. 주식과 관련된 파이낸셜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처리티 한 테스트먼터리 디스포지션이니까 이건 유언, 상속과 관련된 문제, 이런 건 다 법률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로 릴레이트 서비스죠. 일반인들이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이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돼요? 등록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면 보상을 목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어떤 문제가 또 발생되냐면, 이 성격상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어떤 걸까요? 그들의 이제 서비스 자체가 로유한테, 그죠? 로유한테 할 기회를 이제 부여하는 것이고, 결국은 돈을 이제
볼 목적으로 리퍼럴 한 거죠. 변호사 쪽으로 이제 수임을 하도록 이제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근로 서비스가 어떤 경우에 발생되냐면 특히 이제 NPT 같은 경우에 NLP에서 특히 로요가 하는 경우에 있어서 뭐 개인이 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 혹은 또 이런 또 논로요가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그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문제는 결국은 뭘까요? 윤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단순한 조언으로 시작됐지만 이것이 조금 깊어지면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죠. 또 변호사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가 또 리퍼럴 하니까 또 리퍼럴 피를 또 받아야 되고 이런 뭔가 창업적인 목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옆에 앞에까지는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뭘까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롤리넷 서비스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오피니언이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우려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앞에 문제는 첫 번째 그죠? 요거는 뭐 별 중요한 게 없고 디스커션에서 중요하겠죠. 디스커션에서 한번 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두 가지의 윤리강령과 법령 자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롤리넷 서비스의 변호사의 그죠? 업무와 관련된, 그죠? 이 전문 행위에 대한 적용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다 뭐 똑같아요. 콜롬비아 룰 같은 경우는 이러한 두 가지 업무를 하는 것은 뭐 특별하게 제한이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러한 그 윤리적인 문제가 우리가 이러한 두 가지 업무를 하는 변호사한테는 이제 경고할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러한 법칙 자체가, 규율 자체가 제한을, 그들의 행위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에 발생된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리걸 서비스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행위 자체에는 제한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행위를 하게 되면 모럴 터피티, 디스어니스티, 커럽션 이런 것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윤리적으로. 하여튼 뭐 이런 모럴 터피티드 같은 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징계의 대상이 된다. 우리가 이제 오피니언이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겠죠. 포함시킬 수 있다. 특히 이제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하는 지금 미스터 슈웨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피니언에서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오피니언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 업무를 하면서 뭐 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 적절하지 않은 이 권유 같은 거, 마케팅 방법 이런 것이 또 나오죠.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이제 리갈이나 로 릴레이티드 그죠? 서비스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로요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가지 업무 자체가 뭐 이렇게 리퍼럴과 관련된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를 통해서 특히 로요 입장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것이 이제 오너십이 있는 경우죠. 로요 입장에서 뭘까요? 다른 사람의 하여금, 다른 사람이 지금 LLP죠. LLP에 있는 누구요? 엔티티 쪽에 리셉셔니스트로 하여금 그 채널을 통해서 또 그 롤릴레이트 서비스의 그 이용자를 통해서 로유하도록 하도록 하는, 그죠? 권유하는 것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뭘까요? LLP를 통해서 그런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안 된다, 이게. 변호사가. 그러면 안 된다. 그 목적이 뭘까요? 당연하게 변호사가 이제 로 프랙티스 목적으로 좀 잠재적인 그런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겠죠? 요 임프라파 솔리시테이션 클라이언트는 오피니언에도 우리 그대로 해당된다. 이건 뭘까요? LLP가